안녕하세요, 건설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님을 모시고 좀 기업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스타트업 정보 플랫폼 혁신의 숲을 운영하고 계시는 마크앤컴퍼니 홍경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앤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경표라고 합니다. 저희 마크앤컴퍼니는 스타트업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데이터로 분석하는 혁신의 숲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투자회사이기도 합니다. 혁신의 숲은 사실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의 숲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느낌인 거고, 뭐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보면은 스타트업들의 이제 정보가 이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MAU라든지,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됐던 배경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 때문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크앤컴퍼니를 창업하기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CBC 역할을 했었는데 대부분 좋은 회사 좀 소개시켜달라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어떤 회사가 존재하는지부터 인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국에 너무나 많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인지할 수가 없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럼 그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주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투자사들이 거기에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처음 그러면 서비스 오픈했나요? 저희 21년 10월에 처음에 오픈을 했었고요. 이제 한 3년, 4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투자사들도 많이 쓰시는데 스타트업들은 뭐 경쟁사 분석할 때도 많이 쓰고, 저희 MMP도 딜 준비할 때 뭐 거래액이나 트래픽 추이나 뭐 재구매율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소비재나 플랫폼 기업들 분석할 때는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혁신의 숲이 2.0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뭐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떤 거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저희 아까 21년 10월에 1.0으로 오픈하고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더 궁금해하실까라는 조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아까 MAU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한 달 단위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렸던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업데이트 주기를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MAU 뭐 단위로 보는 한 달 단위를 이제 2.0이 되고 하루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DAU. 네, 이제 DAU까지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래액도 월간 거래액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주간 단위로 끊어서 주간 거래액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보고, 아까 경쟁사 분석도 마찬가지로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내 경쟁사들의 상황은 어떤지들도 이제 거의 실시간성으로 보면서 좀 질적인 성장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서, 그런 게 조금 이제 고도화되면서 2.0으로 바뀌고요. AI가 도입되면서 저희도 AI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주로 보는 그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내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심 있는 영역들을 AI가 분석해서 이분은 뭐 예를 들어 헬스케어와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호하는구나 라고 하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경쟁사가 여길 것 같으니 이런 곳도 요번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제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주는 것들. 그리고 워낙 저희가 110가지 정도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어요. 개별 기업당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AI가 그것들을 전체 다 취합해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까지 이번 2.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대표님은 무슨 인션으로 여기 오시게 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그 홍경표 대표님을 초청드리게 된 배경에는 마크앤컴퍼니의 투자팀에 있는 이사님이랑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데, 또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저희도 이제 기업 분석을 감사보고서 재무적인 숫자 위주로 하고, 혁신의 숲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혁신의 숲의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기업 분석을 콜라보로 합방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또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기존 방식 감사 보고서 플러스 이제 혁신의 숲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게, 저는 이제 감사 보고서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감사 보고서 숫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최종 전환이 다 끝난 엄청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숫자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굉장히 이제 라이브한 감사 보고서 그 전에 숨겨진 숫자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업은 어떤 걸까요? 오늘 주제는 당근마켓입니다. 3년 전에 하셨죠? 벌써 3년 됐어 벌써?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10주년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로컬 플랫폼
좀 대전화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당근하다라는 말이 대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파고든 서비스인데 대표님도 쓰시나요? 직접 개인적으로 쓰시나요? 많이 쓰죠. 뭐 파세요? 애기 사시나요? 애기들 아니면 파시나요? 사고 팔고 다 사고 하고 팔고. 있고요. 아. 다 애기 용품들 애기 위주로. 용품이 되게 좋아요.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애기 용품 플러스 참고로 저 레이벨 선글라스 당근으로 산 거고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물고기를 사세요. 물고기도 팔아요. 그러니까 어항 이런 거 해서 어머니가 이제 취미생활로 물고기를 키우시는데 거기에 이제 물고기 사료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초 이런 꾸미는 것들 어항도 구매하시고 무료 나눔도 많이. 저는 사실 무료 나눔을 많이 해요. 무료 나눔.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집을 정리할 때 보면 버려야 버리기 싫어서 되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버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버리기 싫어서 그냥 다 드려. 근데 무료 나눔하면은 정말 거의 1초 만에 나갑니다. 네, 저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 실내 사이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큰맘 먹고 샀어요. 40만 원 가지고 샀는데 모두가 예상하는 결과처럼 빨래건조기? 목걸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근에서 팔려고 했는데 제가 40만 원에 샀으니까 일단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반년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반값에 팔아야겠다. 20만 원 했는데 아무도 안 사. 감가는 그거 뜯자마자 그냥 한 그래서 70% 그거를 감가. 계속 내려가다가 5만 원까지 내려갔는데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거우니까 들고 가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 이거 버리려고 또 알아보니까 또 몇만 원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나눔을 하니까 진짜 10초 만에 나갔다. 귀신처럼 진짜 귀신처럼 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버리느니 당근으로 그냥 필요한 분한테 나눔해야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국가 전체적인 고용 강점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뭐 아까도 나왔는데 제가 당근 기업 분석했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인지 한 몰랐어요. 1년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비교해 보면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봤는데 엄청 앳돼요. 아 그래요?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3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다 어려, 풋풋하더라고 그때 그때 보니까. 뭐 30대니까 저도.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혁신의 숲 대표님을 모시고 하는 방송이니까 혁신의 숲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 당근마켓에 대한 기업 소개 및 분석을 대표님께 한번 부탁드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의 숲에서 당근마켓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정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쭉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당근마켓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당근마켓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기본 정보는 언제 설립이 되었고 주소지는 어디가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는 어디인지 이 회사는 2015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아까 10년 벌써 10년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AI가 이제 정보들을 요약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근마켓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가 이제 요약돼서 나오는 게 AI 기업 요약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임직원이 나오는데 여기 김용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 여기 연역을 누르게 되면 어떤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파란색, 초록 색깔 그래프가 나옵니다. 노란색은 고용인원의 추이이고요. 파란색은 월 거래액 GMB의 추이이고요. 그다음 초록색은 월 사용자 MAU의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중간에 끊깁니다. 그러네요. 요 끊긴 건 왜 끊겼냐면 당근페이를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페이지 쪽으로 갔구나 이제. 네. 죄송한데 이런 정보들은 또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경영활동들은 이미 다 온라인의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그 데이터들은 기록되고 저장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 저장소하고의 관계를 맺고 그 저장소로부터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하고. 그럼 일일이 다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 협약을 다 맺어놨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은 다 API로 물려져 있어요. 그 저장소들과. 그래서 모든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지표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AI가 이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AI 기업 종합 분석이라는 타이틀의 이제 컨텐츠들이 밑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제 데이터를 요약해서 고유 방문자 수의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소비자 거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의 성장률, 퇴사율,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다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 한 페이지에 요약돼서 보여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문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월 방문자 수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월 방문자 수가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AI가 요 패턴들을 해석해서 같이 보여드리고요. 월간 MUV가 있고요. 일간 DU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UV는 데일리로 이제 들어와서 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패턴을 분석을 해봤는데 당근마켓은 주말에 떨어집니다. 아 진짜요? 네, 이런 날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연령대 아까 성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골고루 두 개예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옅은 그 그래프가 인구 표본 통계예요. 똑같나 보죠. 네, 거의 유사하게. 그리고 지역도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는지도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당근페이는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 분석을 보게 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 값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 객단가도 사실 들어와 있어요. 소비자 거래 패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1개월 내에 몇 번씩 구매하는지, 3개월 내에 몇 번씩 구매하는지, 12개월 내에 몇 번씩 구매하는지들을 다 쪼개서 보여드리고 있고 12개월 이내 소비자 거래 패턴 해가지고 최근 재구매율이 51.3%고 최근 평균 구매 수가 12.8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1년 동안 다시 당근페이로 결제를 하셨던 분은 2명 중에 1명은 계속해서 한 명은? 네, 쓰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난 포인트인데 당근마켓은 전체 연령대가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당근페이의 사용자를 분석을 해보면 3, 40대 남자가 가장 많아요. 3, 40대 남자. 특이하네. 60대는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는 게 아까 소득 수준하고 가족 구성을 또 같이 봅니다. 가족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들이 이걸 많이 쓰는지를 보면 싱글 가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보이고요. 지금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4천만 원대의 연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딱 30대, 40대에서 한 3, 4천만 원 정도 중위층 정도가 지금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고 재구매율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종종 자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머릿속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이거 네, 보니까. 파악할 수 있게끔 되게 좋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근마켓이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각 투자 유치 시점의 기업 가치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 시점에 얼만큼의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 투자를 받았던 당시에 어느 정도 밸류로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또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조직 분석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퇴사율 나올 때 아까 이제 20%는 아마 6개월 퇴사율을 말했던 거 연간 퇴사율을 보면 37.3%. 야 진짜 네. 많다.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40%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기업이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는 네, 거야. 그 비교에 들어가면 요약 페이지에서 제가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마켓은 뭐 소위 말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이렇게 들어가게 볼 수 있는데 초록색이 지금 당근이고요, 노란색이 번개장터고 파란색이 중고나라. 그러네. 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명확하게 다르게 보여요. 중고나라는 남성 위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거의 반반이고요. 그리고 번개장터도 남성이 조금 더 많지만 중고나라에 비해서는 여성 비율이 훨씬 더 그러네요. 실제 소비자로 보면 번개장터는 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중고나라 남성이 많고 당근은 거의 반반인데 번개장터가 여성이 많은 이유는 번개장터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패션 커머스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거에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주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더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용자로부터 투영돼서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을 보면 또 이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전체 골고루 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싱글이 여전히 중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중고나라가 조금 더 싱글이 많고 번개장터는 싱글이 훨씬 더 엄청 많고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아까 경쟁사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경쟁사들과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면 거기서 그냥 다르네 라고 해서 끝나면 사실 안 되고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이 시장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 그 시장을 어떻게 이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 비교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서 다 이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을 올려놓고. 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1.0까지는 무료였고요. 무료였어요?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무료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2.0이 되면서 저희도 고생을 너무 돈을 많이 해서 받아야죠. 이거는 공짜로 네. 준다고요? 1.0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했었고 2.0부터 이제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7월 말부터 유료 7월 말부터 2.0. 유료이고요. 8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바뀌었는지를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로그인을 하시면 다 체험하실 수 있게끔 넣어드렸어요. 그 유료 계정들을.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한번 충분히 써보시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금액을 준비했으니까요. 갑자기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홍보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
네, 이런 거는 돈 내고 써야죠. 자, 그럼 이제 혁신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당근마켓 감사보고서 안에 숨겨진 숫자들 좀 봤고요. 이제 감사보고서 숫자를 통해서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근마켓은 일단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사업보고서가 나오죠. 감사 보고서랑 사업 보고서의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주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명 이상이냐 이건데 뭐 쉽게 말하면 주주가 500명이냐 500명이 아니냐 그게 이제 큰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 하이퍼 로컬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 기사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중고차 부동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매출 창출원을 광고, 중개 사업으로 정의한 것도 눈에 띄고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겠죠. 매출 이제 3년 전에 저희가 했다고 하니까 숫자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요거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당근마켓과 자회사, 당근페이 뭐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뭐 해외 자회사가 캐나다 있었던데. 뭐 그게 다 있었거든요. 그거 다 합친 연결 재무제표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에 전체 매출이 한 500억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277억, 그 작년에는 1892억까지 왔습니다. 광고 매출이 엄청 늘어요. 그리고 이걸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은 광고 매출, 그리고 중개 매출, 기타 매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광고 매출은 뭐 말 그대로 당근 보면 광고 많이 떼잖아요. 그거에 대한 광고 수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개 매출은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 판매, 기타 수익으로 뭐 브랜드 상품 판매하는 게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로 이제 구분했는데 광고 매출이 1888억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근페이가 작년에 한 47억 정도 매출을 별도로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3년 전에 저희가 아마 이거 재간 얘기 같은 건데 당근페이가 자회사로 붙은 거 보고 이제 뭐 핀테크 회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근데 뭐 이제 매출액으로 놓고 보면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광고 회사가 됐네요. 당근페이 매출은 37억 정도. 그러니까 1892억이고 37억이고 사실 뭐 비교하기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 당근 쓸 때 보면은 지역 인증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기 혁신연습 데이터에도 뭐 수원시가 제일 많이 쓴다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인증이 매우 강력한 지역 타겟팅 광고의 소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 로컬 플랫폼이라는 표현도 로컬 거주 지역 기반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광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매 의향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자전거 한번 검색했더니 자전거만 나와. 계속 떠요. 자전거만 함부로 뜨고 검색하면 안 돼 진짜. 그래서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어디 사는지 아니까 이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말 뭐 메타나 이런 거 이상으로 또 강력한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중개 사업 쪽도 눈에 띄는데 뭐 자동차, 지역 농산물 등의 판매업자를 당근의 거래 수요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근에서 중고 자동차 같은 거 보는 사람한테 딜러 연결해서 뭐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매출부터 이제 단기 순위까지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3개 회사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그리고 중고나라까지. 일단 당근마켓 연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까 매출은 한 189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영업손익이 그래도 25억까지 나옵니다. 영업의 수익 비용 다 해가지고 단기 순손익은 85억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연결 기준이고요. 당근마켓만 본다면 좀 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당근마켓만 본다면은 영업손익이 376억이에요. 이게 지금 차익이 얼마야? 이게 지금 빼보자. 350억? 당근 자회사가 350억 까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근마켓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370억 정도 나오는데 연결로 자회사까지 시초까지 같이 오게 되면은 25억으로 많이 줄어든다. 그거에 대한 뭐 회계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번개장터는 매출이 한 448억 정도인데 여기는 영업 손실이 한 195억 정도. 그리고 중고나라는 이제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118억인데 여기다 영업 손실이 한 20억 정도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번개장터도 한 400만 정도 있었고 중고나라가 한 100만에서 200만 사이였고 당근은 막 1800만 넘어갔거든요. 그거랑 매출이랑 그거랑 비례하는 정도가 비슷한 것 같네. 이거 보니까. 중고는 목적 지향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가 뭘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찾으러 들어오신 분이라서 아마 사용자의 수요에 비례하게 그렇겠네요. 매출이 나오지 않나. 중고나라는 이제 한 20억 정도 손실, 번개장터는 한 195억, 거의 한 200억 정도 이제 손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고 거래 시장 영향력은 뭐 아까 이제 매출에서 봤듯이 뭐 당근마켓이 절대적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근 연결 기준으로는 지금 25억 이익이 났어요. 자회사까지 싹 다 포함하면 25억인데 당근마켓 자체만 보면은 이익이 엄청 커요. 370억 정도 이제 이익이고 영업이익률도 20%면은 사실 꽤 높거든요. 그리고 매출은 아까 매출 구성 보셨다시피 그냥 광고 매출이 답니다. 광고
매출에서 다고 되게 굉장히 잘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한번 자회사들이 도대체 무슨 자회사가 있고 어디서 이렇게 까먹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회사는 5개가 있는데요. 당근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고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근은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그냥 이메일 대응 이런 걸 하는 회사지 않나 싶고, 당근페이는 아까 얘기했던 PG 서비스, 아직은 매출 규모가 작고 돈을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매출이 88억 까먹고 있네요. 그리고 캐나다랑 일본, 캐롯인데 C가 아니라 K로 했어요. 코리아의 K를 했는지 캐롯 캐나다, 캐롯 재팬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로 판단됩니다. 아직 매출이 빵원입니다. 두 법인 다. 아마 고객 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실 규모는 캐나다가 220억, 일본이 25억. 두 개 합치면 250억. 네, 245억, 250억을 까먹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당근 사업으로는 376억을 벌었는데 자회사 운영으로 335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자리를 잘 잡았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자회사의 손실이 이제 회계적인 손실로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 그러니까 당근 마켓만 아까 매출 한번 설명드려봤잖아요. 손익까지. 연결 재무제표는 이런 자회사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재무제표를 한 번에 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수익, 비용, 그러니까 매출과 돈 쓴 것까지 각 항목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만드는 재무제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별도 재무제표, 당근 마켓은 자회사 실적,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손익, 요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연결은 위쪽까지 다 있는, 매출부터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당근 마켓은 이런 자회사 실적을 지분법 평가 손실이라는 한 줄로 지분법이라는 걸 넣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당근마켓 영업의 비용이 348억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로는 이제 매출부터 이제 다 뿌려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요게 한 줄로 영업의 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게 좀 영업의 손익부터 당기 순이익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100%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똑같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나 이제 별도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그냥 자회사의 실적이 한 줄 그냥 지분법 손실이라는 걸로 땡겨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이걸 좀 더 펼쳐서 보여줘 하는 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는 매출부터 당기순 손실까지 쫙 펼쳐가지고 다 빨아오는 거.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적어놨는데, 우리가 연결이 어쨌든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이 영어로 하면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지분법을 한 줄의 연결이라고 해가지고 원라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실제 있는 말이에요.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러니까 연결을 한 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회계적인 용어를 다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당근마켓은 자회사들이 엄청 손실을 하고 있다. 당근마켓 자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손실은 자회사들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어떤 같습니다. 느낌일까? 난 항상 궁금해. 그러니까 내가 당근마켓 대표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본사들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계속 누적 손실인데, 진짜 어쨌든 뭐 한번 흑자 전환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기대할 만만 하죠. 예. 저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재무제표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손익계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봤고, 재무상태표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근마켓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아 좋아. IPO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연결 재무상태표 간단히 볼 텐데요. 현금 1,177억. 엄청 많다. 이게 현금입니다. 현금. 그러니까 예금에 이제 1,177억이 있고요. 단기금융 상품, 이거는 정기 예적금이겠죠. 620억 밖에 있습니다. 합치면 1,800억이네.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회사다. 뭐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부채 쪽에 좀 특이한 게 약간 예수금이 357억인데, 요거는 약간 좀 뭐 플랫폼 비즈니스 하니까 돈이 거쳐가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7억이라는 꽤 큰 금액이 부채로 잡혀 있고요. 예수금이란 게. 그리고 요것도 뭐 그냥 간단히 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퇴직금의 충당 부채, 그러니까 퇴직금, 직원 퇴직금이 112억이 쌓여 있는데, 아시겠지만 퇴직금 여기는 DB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거를 사회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전액 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2억을 전액 사회 예치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잘 쌓아두고 있는 회사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보니까 우선주로 많이 받았네요. 이제 뭐 세부 조항은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아마 뭐 ICPS나 CPS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저희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평가나 자본 부채 분류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적 투자 금액을 볼 때, 아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열어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감사보고서 열어보고 저기 주발초 얼마 찍혀 있는지 그렇게 딱 봅니다. 현금흐름표 리뷰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현금만 딱 놓고 보면 기초에 545억에서 기말에 1178억. 그러니까 거의 사실 더블링 한 거거든요. 그냥 500억이 더 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늘었나 보니까, 현금흐름표는 구조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보여줘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고유의 영업활동으로 1년에 현금을 얼마 벌었냐. 그게 이제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나오고, 이게 422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회사 뭐 이런 거 까먹은 거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광고
매출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다 쓸 거 제하고 다 남으면 이제 420억을 진짜 현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이제 기업 평가할 때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OCF. 그래서 니네 얼마 벌어 1년에 이제 그건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이게 전년도에는 186억이었는데 올해는 420억이니까 엄청 많이 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금이 많이 는 거는 장사가 잘 됐다.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여준 활동이 투자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인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융 상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고 팔고 그리고 뭐 유형자산 뭐 크게 뭐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 그걸로 우리가 한 개 한 184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 보면은 단기 금융 상품의 순 감소라고 했잖아요. 금융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팔고 이거를 이제 현금 계좌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를 이제 찍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근은 지금은 투자 유치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게 재무활동 현금으로 잡히는데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다 주식매수 선택권 그냥 스톡옵션 행사하시는 분들이 납입한 금액. 참고로 차입금 없어요. 무차입 회사입니다. 무차입 회사.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한 8억 정도. 작년 6억 정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긴 벌었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금융상품 들고 있는 거를 팔아서 그걸 현금으로 옮겨놨다. 그러니까 투자 유치는 거의 예전에 다 끝났고 지금 이제 투자 유치를 할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돈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풀려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필요 없는 거죠. 1,800억이나 있는데 굳이 더 사실 투자 유치를 도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800억 있고 어찌됐든 당근만 놓고 보면 이익이 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면 런웨이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증식되고 있는 그럼요. 그냥 제가 이 회사 대표이사라고 하면 일단 내가 지금 그냥 예금에 꽂혀 있는 게 1,800억이고 그리고 당근만 놓고 보면 420억씩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불타는 거 보면은 이거 내가 당근으로 번 돈 안에서 내가 불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뭐 굳이 투자 유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트래픽을 만들고 나중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고 많이 쓰러지죠. 대부분. 지만 네. 사실 그걸 이제 증명한 회사라는 느낌이 드네요.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됐어요. 여기는. 21년, 22년 그 코로나 때 그때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유니콘이 제일 많이 나왔던 시기고 스타트업의 투자가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가 21년, 22년 초까지인데 그때 유니콘들이 대부분 플랫폼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컸다가 어려워지는 기업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근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 전략으로 해서 이익을 만들어낸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이고요. 워낙 경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궁금한 건데 사실 아까 저희가 그 기업 소개할 때 여기가 교보타워에 11층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정도 돈이면 사실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의 가치 자산 그 가치만 높아지는 것만 봐도 어차피 임대료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임대료가 더 비싸죠. 교보가 더 비쌀 것 같긴 한데. 그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게 이유가 만약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투자 유치를 받았어도? 네. 투자사들이 뭐라 안 해요? 지금 이 상태면 투자사들이 왜 사냐라고 하면 사고 싶은데요라고 해도 그럼 이제 발언권이 조금 이제 이익 전환을 다 시킨 상태에서 계속 어찌됐든 러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이제 차곡차곡 곳간에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가 미래자산 이거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봐야 계속 같은 가치를 띠고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어찌됐든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아까처럼 교보타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비용을 내는 것보다 사실은 소위 말해 아까 무차입이기도 하지만 차입을 통해서 건물을 올려 할 수 있죠. 이자를 내는 걸 치더라도 비슷한 금액을 아마 임대료로 상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저는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입장이 되어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너십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근을 내가 거의 정말 100% 지배하고 있고 진짜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나가는 임대료 너무 아깝다. 그냥 나 건물 사야지.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는 게 다 나의 이익일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아놨고 내가 지분율이 희석돼 있고 내가 조만간 난 이거를 영속해서 들고 갈 게 아니라 조만간 엑시트할 건데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부동산을 사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야 부동산에 돈 쓸 거면 차라리 우리 그냥 해외 진출하자. 뭔가 이 정도의 플랫폼 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부동산에 돈이 박혀 있는 게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곳에 A, B, C가 있었는데 둘 다 한때 되게 잘 나갔었어요. C라는 회사는 그 전에 잘 나갈 때 부동산을 매입해놨어요. 똑똑하네. A, B는 그렇지 않고 같이 크다가 어려워진 상황에 A, B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C는 그 부동산을 팔아서 뭐 예를 들면 300억 주고 샀던 부동산이 거의 400억에 매각을 하면서 400억 캐시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맞아요. 그러니까 큰 부동산은 엄청 큰 이제 방파제가 되죠. 제 느낌상 약간 그냥 경영자나 오너의 약간 성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동산을 좋아하는 입장인데 약간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다른 데다 투자하시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지인 중에 한 자산으로 1,000억 만드신 분 있는데 부동산 빵 프로인 분이 있잖아요. 아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대표자의 성향. 그런 데다가 돈 오히려 더 손해다. 더 큰 IRR이 있는 곳을 우리가 돈을 쓰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런 스타트업보다는 그냥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대표가 100% 주주 들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부동산 많이 삽니다. 뭐 최근에 저희가 그 기업 부탁 또 준호예요. 거기는 이제 강윤선 대표님 특수관계자 10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이 온전히 그 가족의 몫이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부동산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스타트업은 약간 좀 반대의 성향? 제 경험상? 주주들의 동의 문제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조만간 당근 사옥이 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미올 것 같아요. 당근 사옥. 당근서. 그럼 오늘 이제 혁신의 숲 홍경표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혁신의 숲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복을 통해서 당근마켓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길진 시간 좀 촬영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비재무 데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정확하네요. 것들. 네, 비재무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을 이제 예측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숫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회계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당근마켓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이제 활동이 어떻게 투영돼서 움직이겠구나라는 것들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아까 화면 봤는데 꼭 돈 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값을 할 것 같아. 돈 내고 써야죠. 그런 데이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